지난날의 과거를 후회하지 마라. 오늘만 보고 살아라.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혹시 잠자리에 누워서도 아까 있었던 일이 마음에 걸려 뒤척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주 오래전, 10년 전 혹은 20년 전에 어떤 일이 떠올라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앞을 보기보다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살아온 날이 살아갈 날보다 많아지다 보니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미련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의 앨범을 수시로 꺼내보게 됩니다. 그때 내가 그 땅을 샀더라면 지금쯤 부자가 되었을 텐데,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잡았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때 자식에게 모진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수만 가지의 만약이라는 가정들이 당신의 머릿속을 맴돌며 오늘 밤도 당신을 괴롭히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옛말에 이르기를 지나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흘러가 버린 강물은 아무리 아쉬워하고 발을 동동 구른다 해도 다시 거슬러 올라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이치이자 거스를 수 없는 순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흘러가 버린 물을 향해 손을 뻗으며 왜 그때 더 잘하지 못했냐고, 왜 그때 다른 선택을 하지 못했냐고 스스로를 탓하고 원망합니다. 마치 깨진 그릇을 다시 붙여보겠다고 날카로운 파편을 손에 쥐고 끙끙대는 것과 같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을 쥐고 있으면 남는 것은 손바닥에 흐르는 붉은 피와 쓰라린 상처뿐입니다. 이제 그만 그 조각을 놓아주십시오. 당신의 손이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과거를 후회한다는 것은 무거운 돌덩이를 배낭에 가득 짊어지고 가파른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눈앞에 핀 꽃도 보지 못하고 귓가를 스치는 시원한 바람도 느끼지 못한 채 오직 등 뒤에 무거운 짐 때문에 헐떡거리며 고통스럽게 걷고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후회 속에 갇힌 우리의 모습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충분히 열심히 사셨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니 아쉬운 점이 보이고 부족한 점이 보일지 몰라도 그때의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선택이 최선이라 믿었고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나간 당신을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서툴렀던 당신도 어리석었던 당신도 모두 당신이 끌어안고 사랑해야 할 당신의 일부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지만 그 일을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는 고쳐 쓰는 원고지가 아닙니다. 이미 인쇄되어 나온 책과 같습니다. 오타가 있다고 해서 책 전체를 찢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저 여기에 오타가 있구나 하고 인정하고 다음 페이지를 정성껏 써내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그토록 과거에 집착하는 이유는 오늘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행복한 사람은 과거를 돌아볼 틈이 없습니다. 오늘 먹는 밥이 맛있고 오늘 만나는 사람이 반가우면 옛날 일은 그저 흐릿한 배경이 될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끈질긴 후회의 늪에서 빠져나와 단단하고 따뜻한 대지 위로 올라서는 연습을 하려 합니다. 어제라는 감옥에 갇혀 오늘이라는 선물을 뜯어보지도 못하고 버리는 어리석음을 이제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의 빗자루를 드십시오. 그리고 머릿속에 쌓인 묵은 먼지들을 쓸어내십시오. 쓸고 닦고 털어내어 당신의 마음방을 텅 비우십시오. 그 빈자리에 과거의 그림자 대신 지금 이 순간의 햇살이 가득 들어오게 하십시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의미가 있다는 노랫말처럼 당신의 모든 과거는 지금의 당신을 만들기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냄새가 나는 걸음도 있고 향기로운 걸음도 있었겠지만 그 덕분에 지금의 당신이라는 나무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뒤를 돌아보는 고개를 돌려
당신의 발끝을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숨 쉬고 있는 당신의 코끝을 느끼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물레방아는 지금 흐르는 물로만 돌아갑니다. 당신의 인생 수레바퀴를 돌리는 힘 또한 어제가 아닌 바로 오늘에 있습니다. 제1장 후회는 이미 흘러간 구름을 잡으려는 헛된 몸짓.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의 그 햇살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 겨울 펑펑 쏟아지던 그 눈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도 이와 똑같습니다. 당신을 그토록 괴롭히는 그 실수도, 가슴을 치게 만드는 그 아픈 기억도 사실 지금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단 한 군데, 바로 당신의 기억 속에만 존재합니다. 이미 끝나버린 영화를 당신의 머릿속 상영관에서 혼자 밤새도록 다시 돌려보고 있는 셈입니다. 그것도 행복한 영화가 아니라 당신을 울게 하고 화나게 하는 비극적인 장면만 골라서 반복해서 재생하고 있습니다. 영화가 끝나면 불이 켜지고 관객들은 집으로 돌아가는데 당신은 텅 빈 극장에 홀로 남아 꺼진 스크린을 붙잡고 울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압니다. 지나간 일은 어젯밤 꿈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악몽을 꾸다 깨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식은땀을 닦으며 아 다행이다 꿈이었구나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꿈속에서 호랑이에게 쫓겼든 절벽에서 떨어졌든 깨어나면 그만입니다. 다시는 그 꿈속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현실의 과거는 그리하지 못하십니까? 지나간 시간은 깨어난 꿈과 같습니다. 실체가 없는 허상입니다.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보십시오. 바람이 불면 구름은 모양을 바꾸며 흘러갑니다. 강아지 모양이었다가 금세 흩어지고 맙니다. 그 흩어진 구름 조각을 다시 모아보겠다고 허공에 손을 휘젓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후회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미 모양이 바뀌고 흘러가 버린 인연을, 이미 엎질러져 땅으로 스며든 사건을 내 마음대로 다시 주워 담으려 하는 헛된 몸짓입니다. 당신이 과거를 후회하며 괴로워하는 그 순간 당신의 몸은 그것을 실제 상황으로 착각합니다. 10년 전 며느리가 섭섭하게 했던 말을 떠올리며 화를 내면 당신의 심장은 마치 지금 그 말을 들은 것처럼 쿵쾅거리고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이미 10년 전에 끝난 일인데 당신은 오늘 또다시 그 고통을 셀프 리필하여 마시고 있는 꼴입니다. 남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간 기억을 끌어와 나를 찌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뜨겁게 달궈진 숯덩이를 손에 쥐고 누군가에게 던지려 한다면 가장 먼저 화상을 입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숯덩이를 쥐고 있는 당신의 손입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과 후회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뜨거운 숯덩이와 같습니다. 그것을 쥐고 왜 내 인생은 이럴까 한탄하는 동안 당신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손을 펴십시오. 그리고 쥐고 있던 것을 놓아주십시오. 어떻게 있느냐고 반문하실지 모릅니다. 억지로 지우개로 지우듯 지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구름임을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또 지나간 구름을 보고 있구나. 아, 내가 또 없는 유령과 싸우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의 힘이 빠지고 집착이 헐거워집니다. 배가 지나가면 물살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물살은 잠잠해지고 강물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당신의 과거도 그저 지나간 배가 남긴 물살일 뿐입니다. 계속 출렁이게 두지 마시고 고요해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과거는 고칠 수 없지만 과거와 결별할 수는 있습니다.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녹슨 사슬을 끊어내는 열쇠는 먼 훗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 흘러간 구름을 잡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구름은 흘러가게 두고
당신은 당신 머리 위에 쏟아지는 따사로운 햇살을 즐기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오늘 해야 할 유일한 일입니다. 제2장. 그때의 당신은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후회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미쳤지 왜 그랬을까? 내가 눈이 멀었지 왜 그 사람을 만났을까? 내가 어리석어서 그 귀한 기회를 놓쳤구나. 마치 재판관이 죄인을 신문하듯 현재에 똑똑해진 내가 과거에 미숙했던 나를 세워두고 호통을 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불공평한 재판입니다. 지금의 당신은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길이 낭떠러지이고 어떤 길이 꽃길인지 이미 겪어봤기에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가진 상태에서 아무것도 몰랐던 옛날의 나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때의 당신은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 속을 그렇게 썩일 줄 몰랐고 그 투자가 실패로 돌아갈 줄 몰랐으며 내 자식이 그렇게 아프게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더라면 당신이 불 속에 뛰어드는 불나방도 아닌데 어찌 그 길을 택했겠습니까? 몰랐기에 그랬던 것입니다.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캄캄한 밤길을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고 해서 왜 돌을 피하지 못했느냐고 자신의 다리를 때리며 자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당신의 지난날도 그랬습니다. 인생이라는 낯선 길을 처음 걸어가느라 어디에 웅덩이가 있는지 어디에 가시덤불이 있는지 보이지 않아서 넘어진 것뿐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비록 결과는 좋지 않았을지라도 그 선택을 하던 그 순간만큼은 당신은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잘 살아보려고, 자식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당신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 당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설령 철없던 시절의 실수였다 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어른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넘어지고 깨지면서 배우는 것이 인생입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가 엉덩방아를 찧었다고 해서 너는 왜 그리 못났느냐고 혼내는 부모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시 일어나라고 응원해 줍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삶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넘어진 당신 자신에게 그토록 가혹하게 매질을 하십니까? 이제 그만 채찍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눅 들어 고개 숙이고 있는 과거의 당신을 가슴으로 꼭 안아주십시오. 많이 힘들었지. 그때는 그게 정답인 줄 알았지. 잘해보려고 그런 건데 일이 꼬여서 속상했지. 나는 너의 마음을 안다. 나는 너를 이해한다. 그렇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남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당신만큼은 당신 편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30년 전의 당신도 10년 전의 당신도 행복해지고 싶어서 발버둥 쳤던 가여운 사람입니다. 그 절박했던 마음을 알아주면 후회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에 연민과 사랑이 차오릅니다. 지나간 실수는 당신의 인생에 난 흠집이 아니라 당신을 더 깊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 훈장입니다.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이 사려 깊은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부족했던 나를 용서하십시오. 어리석었던 나를 용서하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용서하는 순간 과거라는 감옥의 문은 스르르 열립니다.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삶을 살아낸 성실한 여행자였을 뿐입니다. 이제 마음의 짐을 벗어버리고 가벼워진 몸으로 저 문 밖의 환한 빛을 향해 걸어나갈 시간입니다. 제3장. 내일 죽을 것처럼 두려워 말고 영원히 살 것처럼 미루지 마라. 우리는 참으로 이상한 계산법으로 살아갑니다. 이미 부도나서 쓸 수 없는 어음인 과거를 붙들고 씨름하고 아직 오지도 않은 약속 어음인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내 손에 쥐어진 현찰은 오늘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자식들 다 키워놓고 여행 가야지.
나중에 돈 좀 더 모으면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웃으며 살아야지. 그놈의 나중에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 나중에라는 날이 오기는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오늘 누려야 할 행복을 창고 깊숙한 곳에 쌓아둡니다. 아까워서 쓰지 못하고 아껴두었다가 똥이 된다는 옛말처럼 시간이 지나 낡고 바래서 결국 버리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아끼느라 입지 못해 유행 지난 옷들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찬장을 열어보십시오. 손님 오면 쓴다며 먼지만 쌓여가는 예쁜 그릇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손님은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남이 아니라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왜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주저하십니까? 왜 당신은 당신의 오늘을 내일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으십니까?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의사가 당신 앞으로 몇 년 남았습니다 하고 선고해야만 시한부가 아닙니다. 태어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잠들었다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일 죽을 것처럼 불안에 떨면서 동시에 영원히 살 것처럼 행복을 뒤로 미룹니다. 이 얼마나 모순된 삶입니까? 어떤 노보살님께서 임종 직전에 제 손을 잡고 우시더군요. 스님, 제가 평생 냉장고에 있는 썩기 직전의 과일만 골라 먹다가 싱싱하고 맛있는 과일은 다 자식들 입에 넣어주고 정작 저는 한 번도 제 입에 좋은 걸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그렇게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여러분은 그리 살지 마십시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싱싱한 복숭아를 사셨다면 가장 크고 예쁜 놈을 골라 물에 씻어서 당신 입에 먼저 한 입 베어 무십시오. 달콤한 과즙이 입안에 퍼지는 그 순간의 행복을 느끼십시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뜹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직 닥치지 않은 늙음을 미리 당겨와서 슬퍼하고 아직 오지 않은 이별을 미리 당겨와서 우울해하는 것은 맑은 날에 우산을 쓰고 걷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입니다. 오늘 비가 오지 않으면 비를 맞지 않는 상쾌함을 즐기면 됩니다. 내일 비가 오면 그때 가서 우산을 펴면 됩니다. 과거의 문은 닫혔고 미래의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은 오직 오늘,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느라 오늘을 망치지 마십시오. 미래를 불안해하느라 오늘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것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고 미래의 희망을 심는 길입니다. 지금 창밖을 보십시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보이십니까? 저 나무는 어제의 바람을 기억하지 않고 내일의 태풍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고 춤을 출 뿐입니다. 우리도 저 나무처럼 살아야 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24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선물입니다. 그 귀한 선물의 포장지를 뜯지도 않고 그냥 구석에 처박아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뜯어서 마음껏 즐기고 누리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부디 행복을 아끼지 마십시오. 행복은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찾아 쓰는 것입니다. 오늘 웃을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 그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제사장, 밥 먹을 땐 밥만 먹고 잠잘 땐 잠만 자십시오. 진지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식사하실 때 밥맛을 온전히 느끼고 계십니까? 혹시 숟가락으로는 밥을 떠넣으면서 눈으로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머릿속으로는 어제 며느리가 했던 말을 곱씹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으로는 밥을 씹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걱정을 씹고 있고 후회를 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시면 그 밥이 보약이 되겠습니까?
모래알을 씹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위장병이 생기고 소화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옛 선사들께서 깨달음을 얻는 비결을 물었을 때 아주 싱거운 대답을 하셨습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을 잔다. 누구나 다 하는 일 아니냐고 반문하시겠지만 이것만큼 어려운 수행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밥 먹을 때 돈 걱정을 하느라 밥을 못 먹고 잠잘 때 지난 날을 후회하느라 잠을 못 잡니다. 몸은 침대 위에 누워 있지만 마음은 30년 전 시집살이 하던 시절로 달려가 있고 마음은 10년 전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니 밤새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자고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 무거운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아주 단순하게 사셔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사셔야 합니다. 아이들을 보십시오. 사탕을 먹을 때는 온 세상이 사탕뿐인 것처럼 빱니다. 놀이터에서 놀 때는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놉니다. 오직 지금 하는 것에만 100% 마음을 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근심이 없고 얼굴이 맑은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연습해 보십시오. 설거지를 하실 때는 오로지 설거지만 하십시오. 빨리 해치우고 드라마 봐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손끝에 닿는 물의 따뜻한 온도를 느끼십시오. 그릇이 뽀득뽀득 닦이는 그 개운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순간만큼은 당신과 그릇 그리고 물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청소기를 돌릴 때는 방바닥에 먼지가 빨려 들어가는 그 모습만 보십시오. 걸레질을 할 때는 방바닥을 닦는 내 팔의 움직임만 느끼십시오. 신기하게도 우리 마음은 한 번에 두 가지를 하지 못합니다. 손끝의 감각에 집중하고 들리는 소리에 집중하면 지긋지긋한 잡념이 들어올 틈이 사라집니다. 과거의 망령이 당신을 괴롭히려고 찾아왔다가도 당신이 밥알의 고소한 맛에 푹 빠져 있으면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산책을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만 보고 전투적으로 걷지 마십시오.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을 한 걸음 한 걸음 느껴보십시오. 뺨을 스치는 바람의 결을 느껴보십시오. 길가에 핀 꽃을 보거든 그냥 지나치지 말고 멈춰 서서 아이고 참 곱다 하고 말 걸어주십시오. 그 꽃의 색깔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렇게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과 사랑에 빠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삶입니다. 머리가 복잡하고 가슴이 답답할 때 가장 좋은 약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셔 보십시오. 코끝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시원함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뱉어 보십시오. 이 숨 한 번이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어제 쉰 숨으로 오늘 살 수 없고 내일 쉴 숨을 오늘 미리 쉴 수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숨으로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밥 먹을 땐 밥만 드십시오. 걱정은 밥상 머리에 앉히지 마십시오. 잠잘 땐 잠만 주무십시오. 후회는 베개 밑에 넣어두지 마십시오. 단순해지는 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생각을 끊고 감각을 여십시오. 지금 당신이 만지고 보고 느끼는 이 세상이 당신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나 여기 있어요. 나를 좀 봐주세요. 당신의 오늘은 이렇게나 아름다워요.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당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5장, 당신의 가장 젊고 아름다운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앨범을 꺼내보시며 한숨 짓는 날이 많아지셨지요. 팽팽하던 피부와 검은 머리, 반짝이는 눈동자를 가진 젊은 시절의 사진을 보다가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얼굴을 보면 세월이 야속하고 마음이 허전해지실 겁니다. 왕년에 내가 인기가 얼마나 좋았는데, 왕년에 내가 돈을 얼마나 잘 벌었는데, 그때는 무서울 게 없었는데, 그렇게 왕년의 나를 붙들고 사시는 분들은 오늘의 나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화려했던 과거와 비교하니 지금의 늙고 힘없는 모습이 마음에 들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꽃은
봄에 피는 꽃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가을에 붉게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더 진하고 깊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봄꽃은 비바람이 불면 금세 떨어지지만 가을 단풍은 모진 비바람을 다 견뎌내고 그 인고의 세월을 온몸으로 받아내어 만들어진 색깔입니다. 여러분의 주름은 추한 것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살아온 인생의 계급장이고 가족을 지켜낸 영광스러운 훈장입니다. 그 깊게 패인 주름 골짜기마다 당신의 웃음과 눈물 그리고 사랑이 고여 있습니다. 그러니 거울을 보며 늙었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의 모습은 세상 풍파를 다 겪어내고 의연하게 서 있는 오래된 고목처럼 기품 있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 중에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10년 뒤에 당신이 오늘 찍은 사진을 본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아이고, 이때만 해도 정정했네. 이때만 해도 참 고와 보였네 하며 부러워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70세라면 80세가 된 당신에게 오늘은 사무치게 그리운 청춘입니다. 지금 당신이 무릎이 아파 지팡이를 짚고 있다면 휠체어를 타게 될 먼 훗날의 당신에게 지팡이 짚고라도 걸을 수 있는 오늘은 축복 같은 날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사랑하십시오. 먼 훗날 그리워할 그 젊은 날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왕년에 잘 나갔던 기억일랑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지나간 영광은 유통기한이 지난 통조림과 같습니다. 그걸 자꾸 꺼내 먹으면 배탈만 납니다. 과거의 넥타이를 매고 오늘을 살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옛날에 나 좋다고 쫓아다니던 사람 다 소용없습니다. 지금 내 옆에서 코 골며 자고 있는 영감, 잔소리하며 밥 챙겨주는 할멈, 가끔 전화해서 안부 묻는 자식들, 지금 내 눈앞에 살아있는 이 사람들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들이 떠나고 난 뒤에 그때 따뜻한 밥 한 끼 더 해줄 걸, 그때 손 한 번 더 잡아줄 걸 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하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하기 쑥스러우면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고맙다는 말도 힘들면 그저 따뜻한 눈빛으로 한번 쳐다봐 주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사랑할 시간도 부족하고 행복할 시간도 빠듯합니다. 미워하고 원망하고 지난 날을 곱씹으며 낭비하기엔 오늘 하루가 너무나 귀하고 아깝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빛납니다. 젊음은 젊음대로 싱그럽고 늙음은 늙음대로 그윽한 향기가 있습니다.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무르익은, 가장 향기로운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피어난 저 꽃처럼 당신도 오늘 활짝 피어나십시오. 제6장, 오늘은 남은 인생의 첫날이자 신이 주신 선물.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떻습니까?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지셨는지요? 우리가 그토록 놓지 못해 끙끙대던 과거는 사실 내가 마음속에서 놓아버리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림자였습니다. 어제는 이미 죽은 시간입니다. 죽은 시간을 붙들고 우느라 살아있는 오늘을 죽이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 당신이 눈을 떴을 때 창문 틈으로 들어온 햇살은 어제의 그 햇살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이 마시는 공기는 어제의 그 공기가 아닙니다. 세상 만물이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데 오직 당신만 낡은 기억 속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자연의 축복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신은 우리에게 현재라는 시간을 매일 아침 선물로 주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당신의 머리맡에는 24시간이라는 새롭고 깨끗한 선물이 배달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이 선물을 기쁘고 감사하게 쓰십시오. 어제 실수를 했어도 괜찮습니다. 어제 누군가와 다투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배달된 시간은 아무런 얼룩도 묻지 않은 새하얀 도화지입니다.
그 깨끗한 도화지에 어제의 얼룩을 굳이 다시 그려넣지 마십시오. 오늘은 오늘에 어울리는 가장 예쁜 그림을 그리십시오.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신 당신은 깃털처럼 가볍고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길을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도 이제는 툭툭 털고 일어나 웃을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섭섭하게 해도 허허 웃으며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과거의 실패작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위대한 주인공입니다. 당신의 인생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조금 슬프고 힘들었다면 오늘부터 쓰일 내용은 당신의 의지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해피엔딩은 먼 훗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웃으며 마무리하는 바로 그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주무실 때는 반드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참 잘 살았다. 오늘 하루도 참 애썼다. 나는 내일 더 행복해질 것이다. 그 다정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잠자리를 포근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지나간 날들에 대한 미련은 강물에 띄워보내고 다가올 날들에 대한 걱정은 바람에 날려보내고 오직 지금 여기 당신의 숨결에만 머무르십시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행복하기 위해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부디 당신의 남은 생이 날마다 새로운 축제가 되기를, 날마다 설레는 첫날이 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